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171쪽 등록 면허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등록 면허세. 자, 일단은 등록 면허세에서 기본적인 내용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록 면허세는 글자대로 여러분 등록에 대한 거와 면허에 대한 두 가지가 합쳐진 거다라는 걸 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종전의 등록세와 종전의 면허세가 합쳐진 겁니다. 이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에 대한 것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고요. 면허에 관련된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가 아니다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록 면허세를 공부할 때는 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만 보시면 되고요. 면허에 관련된 등록 면허세는 안 보셔도 좋습니다. 이때 요 등록 면허세를 여러분 평균적으로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2년간, 즉 2018년도와 2017년도에는 연속해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평균 문제를 보면은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최소 몇 문제, 하나에서 많으면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좀 확인해 두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171쪽 등록 면허세 의의가 있습니다. 그냥 누르마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자 밑줄 여러분 여기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거나, 여기 하나, 여기까지가 종전 등록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뭐랬냐면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등, 여기부터가 종전 뭐를 말하는가? 면허세를 말하는가. 그래서 결론 지금 등록 면허세는 종전 등록세와 종전 면허세 두 가지가 합쳐진 거다라고 개념만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이런 말 있죠. 그 등록을 하는 자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이걸 뭘 한다고요, 여러분? 등록 면허세를 한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 등록이라는 게 있죠. 등록. 자, 등록 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은 뭐냐 그랬죠. 그래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밑줄 뭐죠? 공부예보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거, 여기 밑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거, 여기다 밑줄. 즉 등록 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은, 등록 면허에서 말하는 등록은 등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등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럼 우리 부동산은 등기 대상이야, 등록 대상이야? 등기 대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등록 면허세 등록은 여러분이나 부동산 뭐를 말한다?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등기하거나 등록 것을 말한다. 다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다만 밑줄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밑줄. 얘들은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제외. 그럼 왜 제외했냐? 거기 써져 있네. 뭐로 과세했기 때문에? 취득세로 과세는 등기 등록은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 밑줄 여기 다음에 어느 하나가 그 밑에는 동그라미 1, 2, 3, 4를 말한다. 묶으시고요. 1, 2, 3, 4. 이 경우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다시 동그라미 뭐라고 했어 여기? 포함하라라고 했어. 원칙은 뭔데? 제외인데, 즉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 등록은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지만 1, 2, 3, 4에 해당하면 그때는 다시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이 어떻게 하라고요? 포함하라 그랬죠. 이게 바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개별 문제. 작년 2018년 시험 대비 강의할 때도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특히 1번과 2번은 물론이고 뭐가 중요하죠? 3번과 4번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그걸 계속 설명드렸어.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근데 거기 책이 보니까 여러분 2019년도 개정으로 돼 있죠. 자, 2019년 개정 지우십니다. 개정이 안 됐어요. 개정이 안 됐어. 그래서 다음 페이지.
5번과 그 밑에 개정 대비표 나와 있죠. 그거 지워버립니다. 5번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5번 삭제.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개정 대비표 삭제. 그래서 결론 5번 개정됐다고 안 됐다고요? 개정이 안 됐다고. 원래 5번을 개정하려고 그러다가 정부 안에 그게 개정이 안 됐어. 그래서 여러분 그냥 5번부터 박스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X 표시하면 돼. 그다음에 굳이 또 화이트로 다 지울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가갖고 171쪽 3번 보세요. 3번, 4번. 이미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긴 틀렸어.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봅시다. 자, 일단 1번을 보시면 1번은 광어권이죠. 광어권, 과어권. 취득세로 과세하는 건데 원래. 그다음에 2번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 대상인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의 연부 취득 뭐 이런 거 있는데 1번과 2번은 그냥 외울 필요 없어. 네, 3번, 4번을 보셔야 돼요. 3번, 4번. 3번 취득세 뭐가? 제척기간이 만료. 경과, 밑줄, 제척기간 만료. 여러분 요거는 민법에서 여러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배웠어야 돼. 민법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했어? 아직 안 했어? 네. 그러면 했다고 그러니까 조금 확인해 봅시다. 제척기간이 뭐야? 했어. 소멸시효는 뭐야? 했어. 그러면 되는가? 왜 날 찾아봐? 민법 다 배웠잖아. 그래서 부가 제척기간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권리의 존속기간이야. 어떤 특정한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는 영구적으로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권리가 존속한다고.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뭐란다고 여러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 제척기간. 그러면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부과하시는 권리를 뭐라냐면 부과권이라고 그래. 즉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부과하시는 부과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다. 그 일정한 권리 존속 기간을 뭐라 한다고 여러분? 제척 기간. 그게 어떻게 됐다고? 경과. 그러면 제척 기간이 경과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즉 취득세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자, 4번. 취득세 보세요. 취득세 무슨 대상이라서 여러분? 밑줄 면세점. 그럼 취득세 면세점 뭐를 말하는 거죠?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인 소액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우리 길동에 사거리에 있는 토지를 샀는데 얼마짜리 샀어? 50만 원짜리 샀죠. 그럼 취득세 과세해 못해? 못해. 50만 원짜리까지는. 그럼 이 사람은 비록 50만 원짜리 토지지만 내 토지는 맞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이전 등기를 했는데 지금 얘는 취득세를 냈어 안 냈어? 안 냈죠.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면세점 적용 대상이다 하고 취득세를 과세를 안 했어. 그러면 50만 원 취득세 세금을 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못하는 거야? 등기를 못한다 말. 그럴 때는 뭐를 내라는 얘기야? 등록 면허세로 내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동그라미 1, 2, 3, 4를 말하는 의미야. 그래서 결론 동그라미 1, 2, 3, 4일 때는 뭐로 내라? 등록 면허세로 내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요걸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보충 설명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시법에서 등기부 배우셨죠? 등기부 안 했어?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그냥 급한 대로 먼저 할게요. 자,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 공시법에서 등기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자, 뭐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은행에 근무할 때만 해도 등기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등기부라고 하지 않고 등기권리상 전부증명서이라나 뭐라나 이름이 바뀌었어. 그리고 어쨌거나 이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누고 다시 뭐 여러분 집합 건물에 대한 등기 뭐 여러분 공시법에서 잘 배울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는 기본적 구조를 살펴보면은 첫째, 제일 먼저 앞장이 뭐가 나오냐? 표제부가 나와요. 표제부. 제일 앞장이 뭐 나온다고요? 표제부가 나와. 표제부. 그래서 이 표제부는 뭐를 말하냐? 그냥 쉽게 생각해서
등기 물권의 표시사항이야. 즉 어떤 물건에 대한 등기부냐, 그 등기부의 그 표시사항이죠. 그래서 등기 물권의 표시사항이 기재가 되는 등기부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표제부. 그래서 이 등기부는 어떤 물건에 대한 등기부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뒷장을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갑구라는 게 나와. 갑구. 그리고 그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을구예요. 을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등기부는 1부, 2구 체제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됐다고? 1부. 부가 몇 개? 하나. 구가 2개.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1부, 2구 체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때 기본은 뭐야, 여러분? 표제부와 갑구야. 왜냐면 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그리고 그 소유권의 제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가 되는 등기부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갑구. 그래서 갑구는 뭐가 어떤 권리가 표시가 된다고요? 소유권과 그 소유권의 제약에 관한 권리. 그리고 을구는 뭐냐?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물건이라든지 임차권 등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가 되는 등기부가 바로 뭐다 여러분? 을구가 됩니다. 을구부. 그래서 결론, 우리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그러니까 순서는 먼저 뭐가 나오고? 표제부. 그리고 뒷장 넘기면 뭐라고? 갑구. 그 다음에 을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깨끗하면 을구는 없어. 근데 은행에서 뭘 받으면 대출을 받거나 또는 뭐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 등을 설정되면 이제 뭐가 나오는가? 을구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을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뭐는 반드시 있어야 돼? 갑구는 반드시. 왜? 여기는 뭐가 나타나는 거니까? 소유권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 소유권 취득 등기, 소유권에 관련된 무슨 등기를 하면? 취득 등기를 하면은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할 때는 이때는 뭘로 내는 거냐? 뭘로 내라고 여러분? 취득세로 내셔야 됩니다. 취득세로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등기, 뭐를 제외한?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모든 등기. 요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사항에 어디에 기재가 되는 거냐에 따라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지 등록면허세. 그러면 결론,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부동산에다 뭐를 하고자 하면, 등기를 하고자 하면 그 등기에 관한 신청을 할 때 최소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뭐가 있어야 돼? 영수증이 등기 신청 서류에 어떻게 돼? 첨부가 되어야 돼. 등기 신청 서류에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첨부가 되어야 돼. 그래야만 뭐를 받아줘? 뭐를 받아준다고? 등기 신청 접수를 받아준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뭐를 신청하고자 하면,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하면 그 부동산 등기 신청 서류에 무슨 영수증이 있거나 취득세 영수증이 있거나 등록면허세 영수증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뭘 내야 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먼저 내고 뭐를? 영수증을 들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등기소 가는가? 다른 말로 은행에 먼저 간 다음에 등기소 가는가? 등기소 먼저 간 다음에 은행 가면은 그 자리에서 두들겨 맞는다 그랬어. 그러면 소유권 취득 등기는 뭘로 가서 하는 게 원칙이다고요? 취득세로 내야 되고,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등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되느냐,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있어야 되느냐, 뭘 보고 판단해야 돼? 등기 종류. 그래서 등기가 뭐면 소유권 취득 등기는 뭘 내야 되고? 취득세. 나머지 모든 등기는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 등기는 뭘로 낸다고 해서 취득세. 근데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원칙이라고 적었네. 그래서 소유권 취득 등기는 원칙 취득세를 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취득세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뭘로 내라는 얘기,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내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소유권 취득 등기는 뭘로 내는 게 원칙인데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취득세를 낼 수 없는 예외일 때는 뭐라도 내라. 등록 면허세로 내라. 그러면 아까 우리 여러분 171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3번과 4번인데 자 4번 봅시다. 무슨 대상이야? 면세점. 나 토지 샀어. 하남시에. 얼마짜리 샀어? 50만 원짜리 샀지. 여기서 길동에서 하남시 넘어가는 거기 무슨 모르겠다. 지도를 보니까. 하여튼 거기 하남 토지 샀어. 50만 원치. 그래서 취득세를 내려니까 취득세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불쌍하대 나보고. 왜 불쌍하대? 남들은 몇 억짜리 억 단위 부동산 사는데 나는 얼마짜리 산가? 50만 원짜리 사네. 다른 사람은 민계공을 강의하는데 저는 세법을 강의한대.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잖아. 면세점 대상이야 나는. 일단은 과목이. 자 그럼 취득세 안 낸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취득세를 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안 내니까 뭐가 없어? 취득세 영수증이 없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비록 내가 얼마짜리 토지지만 50만 원짜리 토지지만 등기부상이 4명이라 이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등기가 하려고 보니까 취득세 영수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이전 등기도 못하죠. 취득세 안 냈다고 모두 못하는가? 등기도 못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뭐라로 내라? 등록 면허세 내란 얘기야. 등록세. 그러면 등록 면허세 영수증 등을 가서 등기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받아주겠다 그 얘기야. 받아주겠다. 자 3번 보세요. 3번. 제척기간이 만료됐다. 자 실제 실무에 있었던 일인데 현업에 계신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이 왔어. 또 고객이 왔는데 간만에 고객이 내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인간이 매매나 임대차가 아니라 뭘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뭘 물어보겠대. 짜증나게. 그래도 어떻게 해? 예, 앉아서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20년 전에 상속을 받았대. 뭘 받았대? 20년 전에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어. 근데 요 당시에 상속을 받았을 때 세금이 부과되는 거 이런 거 문제 때문에 등기도 안 하고 무슨 등기도 안 하고 상속 등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취득세와 그 다음에 상속세도 안 냈어. 근데 어찌 시간이 흘러가고 지금 몇 년 지나간가? 20년 지나간가? 20년. 그래서 지금 요 상속 받은 부동산을 뭐 하고 싶은가 이제 매각하고 싶은가? 이게 상속을 받을 때는 얼마짜리 별로 가치도 없는 토지였는데 이게 뭐 미사리에 뭐 들어오고 전철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그냥 땅값이 엄청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뭐 하고 싶은가? 근데 지금 이 당시 아무것도 액션 취하니까 지금 이 등기부상 누구의 명의로 돼 있어요, 여러분? 비상속인의 명의로 돼 있는 거죠. 그걸 들고 와갖고 여러분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죠. 공인중개사님, 저 이거 20년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뭐 하고 싶다. 요거 매각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매각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야죠. 허씨.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시고 그 다음에 뭘 한 다음에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매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취득세 제척 기간은 몇 년이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몇 년이냐? 7년이야. 7년. 즉 신고를 하지 아니한 취득세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다? 7년이다. 7년. 나중에 또 할 거야. 다음에 할 때 조세청에서 다시 들어갈 겁니다. 상속세는 기본이 몇 년이냐? 15년이에요. 상속세 증여세는 길어요. 얘는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미 몇 년 지나버렸기 때문에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설사 지금 가산세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취득세나 상속세를 내 못 내? 못 낸다고. 왜?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과세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납세무자도 낼 수가 없다는 거야. 마치 여러분 우리 가끔 하다가 뉴스 시간에 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다. 그래서 나쁜 놈 잡아들였는데 잡을 수가 없대. 예전에 그런 뭐 영화에서도 저는 기억나는 게 그놈 목소리인가? 그 유괴범 목소리 들려주잖아. 뭐 방송국 아나운서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다음에 돈을 하면서 그 녹음된 거 마지막 영화 장면에 보이죠.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실제 그 유괴범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 잘 들으시고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관심 깊게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돈을 그러면 막 나오죠. 근데 결국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죠. 그러면 이제 진짜 범인이 나타나서 내가 범인입니다. 그 당시에 나가 범인입니다. 나를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정부는 잡고 못 잡고 못 잡아 처벌 못 해. 그리고 교도소 내가 가겠다 하더라도 못 가. 똑같아. 이미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문제는 뭐를 안 내니까? 취득세를 안 내니까 뭐를 못해? 상속 등기를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취득세를 안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 취득 등기, 상속 등기를 하는 뭘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취득세는 제척기는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취득세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취득세 못 내면 등기를 영원히 못할 거냐 그 얘기죠. 그럴 경우에 그럼 뭐라도 내라. 등록 면허세를 내라. 그럼 등록 면허세는 왜 제척기간이 만료 안 됐죠? 등록면허세는 제척기는 아직 만료가 안 됐죠. 왜? 등기를 안 했으니까. 즉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등기를 할 거를 예견해놓고 먼저 세금을 내는 게 바로 뭐야? 등록면허세. 근데 지금 아직 여기는 등기라는 행위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제척기간이 만료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뭐는 낼 수 있어? 등록면허세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소유권 취득 등기는 원칙 뭘로 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취득세로 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던 경우에는 예외일 때는 뭐라도 내라고요. 등록 면허세라도 내세요. 그 얘기야. 그러면 뭐를 할 수 있게 만드는가?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죠. 세법에 이래. 잔잔한 매너가 있죠. 나만 감탄하네. 여러분들이 못쩌라고 임마. 그래서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 자 178조 보세요. 178조 거기 1번 부동산 등기 표준세를 박스 나와 있죠 여러분. 별표 3개 시뻘겋게 칩니다. 시뻘겋게. 일단은 등록 면허세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작년에는 여기서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등록 면허세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그 전에 2017년도도 여기도 또 요 부동산 등기 유형에 따른 세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됐었죠. 자, 어쨌거나 여러분 등록 면허세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1번 부동산 등기 표준세 박스 별표 3개 시뻘게 표시해 놨어요. 예. 근데 지금 거기를 보니까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박스 보고 있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럼 묻고셔야죠.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다 뭐야? 소유권에 관한 등기죠. 그럼 소유권은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데 취득세라고 하시는데 지금 어디 또 나와 있어? 등록 면허세도 나와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면 취득세도 내고 등록 면허세도 또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뭘로 내라고? 취득세로 내라고. 근데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뭐일 때는 예외일 때는 등록 면허세 나누죠. 그러면 거기 나오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를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없는 어떤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는 거야. 예외적. 저거나 거기 써져 있을 텐데 안 써놨나? 네, 좀 옆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묶어놓고 요거는 주로 저거나 무슨 등기상이죠?
갑구등기사항이죠. 일단 갑구등기사항 표시해놓고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묶어놓고 이건 어디 등기사항이야? 갑구등기사항. 그럼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 거다고? 취득세. 근데 취득세로 과세할 수 없는 어떤 경우에 예외일 때 오는 거죠. 예외.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는 거죠? 소유권 취득은 원래 뭘로 내라고? 취득세로 내라고. 근데 취득세를 낼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뭐라도 내라? 등록 면허세 내라. 그래서 거기 나오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로 과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등록 면허세를 내는 걸 말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러면 여러분 거기 세율을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때 유상, 상속, 상속이 무상일 때 세율이 같아 달라? 다르죠. 응? 그래서 세율 나왔잖아. 1000분의 8, 1000분의 20, 1000분의 8, 1000분의 15 나왔잖아. 예, 그거 이렇게 묶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어디로 올 때는 등록 면허세로 올 때는 세율은 이때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거기 지금 등록 면허세 세율 나와 있죠? 얘는 옆에다 적어놔.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2%를 뺀 법률을 말합니다. 요거를 꼭 적어 놓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기억하는 게 더 유리하죠. 자, 다시 한번 무슨 말인지 이따 책 검사해. 그래서 책 검사에서 책 잘못 썼어 봐. 하여튼 부모님 호출합니다. 그래서 1000분의 8, 1000분의 20, 1000분의 8, 1000분의 15 있죠? 예, 요걸 이렇게 묶어 놓고 여기 나와 있는 세율은 따로 외우시지 마시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뭐에서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2%를 뺀 거다. 그게 요걸 적어 놓으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좀 외우는 양이 줄어들지. 물론 취득세를 못 외웠으면 끝난 거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소유권 외 밑줄 뭐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있죠. 자, 이때 여기 물권과 임차권은 이제 어디 등기상에 주로? 왜? 을구 등기상이죠. 을구 등기상이죠. 그때 거기 물권과 임차권의 모든 등기는 아니고 물권과 임차권 중에서 자 설정할 때 설자 동그라미, 이전할 때 이자 동그라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이때 요걸 합해서 뭐라냐? 설이라고 해요. 설이. 물권과 임차권이 뭐다가 여러분? 설이. 그래서 설이는 여러분 저를 거쳐간 과거의 여자의 첫 번째 여자 이름이야. 첫 여자 이름. 저를 거쳐간 여자도 있답니다. 몇 명 있냐? 3명이 있고요. 현재 지금 1명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 집사람은 자기가 처음이자 막인 줄 알지만 아니야. 몇 여자가 있다고? 3여자. 그 3여자 중에 첫째가 바로 뭐래요? 설이야. 설이. 이름도 이뻐. 설이. 눈설자 이빨 이자를 가진 그녀의 뭐라고요? 설이라 하지요. 하얀 이를 가진 그녀 이름 뭐야? 설이. 전직 영동호텔 나이트클럽 댄서야. 나이트클럽 댄서. 그래서 제가 가기만 하면 저랑 스텝을 맞춰주던 그녀 이름 뭐라고요? 설이라 하지요. 이 얘기 올해만 들읍시다. 내년에 또 들으면 괴로운가 서로 이제. 이런 얘기는 한 번만 들어야지 자꾸 들으면 짜증나. 그래서 제 첫 여자 누구다 여러분? 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은 어디 등기상이다고요 여러분? 을구 등기죠 주로. 그러면 그 밑에 여러분 거기 마지막 적용 압축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밖에 등기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 밖에 등기. 즉 무슨 등기?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을 제외한 그 밖의 등기를 말하는가? 뭐? 설정과 이전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등기야? 그러면 그 밖의 등기에다 적어놔. 그러면 그 밖의 등기는 뭐를 말하냐? 각종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해지 등기, 뭐 분필 등기, 합필 등기, 칠판 등기, 의자 등기 뭐 등등등. 하여튼 뭐가 아니면 서리가 아닌 모든 등기를 말하는가?
그러면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가 아닌 대표적인 등기가 뭐가 있다고요? 각종 뭐 변경, 말소, 해지, 분필, 합필 등 요걸 꼭 적어 놓으라고요. 그럼 요때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여기는 뭐래서 한 건당 얼마야? 6,000원. 이때 6,000원 저거 요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최저 한세. 아주 유명한 용어야.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제일 적은 금액이 얼마란 얘기야? 6,000원이다 그 얘기 여러분. 더 이상 6,000원보다 밑으로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하여튼 등록면허세 그냥 기본 요금이 6,000원이야. 기본이 6,000원이야. 우리 택시 타면 그냥 기본에 관계없이 무조건 밑에 꺾이는 거죠? 꺾어버리잖아.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밖에는 뭐를 말한다?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를 제외한 모든 등기를 말한다. 그런 대표가 시험에는 그 밖의 등기를 안 나온다고. 뭐로 나온다고?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해지 등기를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소에서 부동산의 임대차를 중개했어. 그럼 부동산 임대차 중개했으니까 끝났는데 임차인이 뭐라 그러냐면 공인중개사님 나 불안하니까 이 임차 물건에 임차권 설정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더라는 얘기야. 그 임대인한테 물어보니까 임대인 해주래. 자, 그러면 임차권 무슨 등기 들어가? 설정 등기 들어가겠죠.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 어디 나타나는가? 등기부상. 을구에 나와야 되겠죠. 무슨 등기야? 설정 등기죠. 임차권의 권리가 최초로 발생한 거죠. 그때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차권 설정 등기일 때 뭐를 근본으로 해서 월 임대차 금액을 뭐로 해서 과표로 해서 여기다 몇 프로 곱하라고 세율 1000분의 2를 곱해서 뭘 내는가? 등록면허세 내는가? 자, 그러다가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 그래서 을구에 설정된 임차권을 언제 뭐 하겠대? 뭐 해야 돼? 이제 말소해야지. 말소. 그러면 이때는 무슨 등기니까? 말소 등기죠. 그럼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가 아니죠. 그러면 이때는 그 임차권 설정된 걸 말소하는 등기는 그냥 한 건당 얼마 내라는 얘기야? 6,000원 내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거 마지막이야. 맨날 이렇게 설명 못해. 그래서 각종 여러분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가 아닌 무슨 등기 나면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등이 나면 즉 뭐가 아니면 서리가 아니면 무조건 한 건당 얼마? 6,000원. 이때 요 6,000원을 뭐라고 그런다고? 최저 한세.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등록면허세 세율 구조를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다시 어디로 오느냐? 앞쪽으로 갑시다. 자, 이제 172쪽 여러분 성격 좀 보죠. 성격. 그러면 성격에서 여러분 1번, 2번, 3번 묶으세요. 1, 2, 3 묶어주시고요. 앞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취득세와 동일. 꼭 적어놔. 취득세와 동일. 그래서 1번 무슨 세? 행위세. 2번 무슨 세? 유통세. 3번 뭐? 응능과세. 이거는 이미 어디서 봤던가 똑같다 여러분. 취득세에서 봤던가 똑같아. 그래서 4번과 5번 묶으시고요. 여기 4번과 5번에 별표 하나. 그래서 등록면에서 성격은 4번과 5번이 중요한가. 특히 4번이 제일 중요해. 등록면허세는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밑줄 무슨 주의? 엄격한 형식주의 또는 명의자 과세 원칙을 취한다. 이게 등록면허세의 가장 독특한 성격이야. 개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남들은 우리 부동산 세법은 다 무슨 과세 원칙을 취하는데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인 무슨 주를 취하고 있다고 여러분? 형식주의 또는 뭐 명의자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는 우리나라 등기부 제도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등기법을 배우지 않으셨다니까 제가 지금 먼저 설명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나중에 등기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왜 그런가를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등록면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이 아니라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인 무슨 주의를 취한다 여러분? 형식주의.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형식주의 밑에다 요 말을 적어놓으세요.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절대로 여러분 사실상이란 말이 못 나와요.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할 때 무슨 말이 나오는 건데 사실상이란 말이 나오는 건데 등록면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지 않고 무슨 주의를 취하다 보니까 형식주의를 취하다 보니까 절대로 등록면에서는 사실상이란 말이 나오면 맞은가 틀린가? 틀린가? 웬 제스하고 그냥 팍 찍어버리면 돼. 오케이? 예. 그 다음에 5번. 등록 등 행정사무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 즉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뭐를 하고자 하면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등기 전에 먼저 뭘 내야 된다는 얘기야.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뭐 하고자 할 때는 등기하고자 할 때마다 뭘 내야 된다고? 등록면허세를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수수료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이야. 여러분이 부동산에 관련된 등기를 하고자 해서 어디 가시면 등기소 가시면은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 서류 제출할 때에 그 등기 신청 서류는 이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취득세 또는 뭐 등록면허세 둘 중에 하나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은행에 들려서 뭐 내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내라. 취득세는 어떤 경우고? 소유권 취득 등기일 때고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등기일 때는 뭘로 내는 게 원칙이다? 등록면허세. 둘 중에 하나의 영수증이 있어야 뭘 받아준다 여러분? 등기 신청을 받았죠. 그러니까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내야 돼? 등록 면허세부터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행정사무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제 173쪽 갈게요. 173쪽. 자, 등록면허세 과세권자 나왔네요. 자, 밑줄 납세지 관할 취득세와 다른 점 찾으셔요. 도 또는 뭐가 나왔어? 동그라미 구가 나왔죠. 도 그러면 취득세는 뭐가 나왔는데 도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왔죠. 특강시장이 나왔는데 등록면허세는 도지사 다음에 특강시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왔다고? 구가 나왔다고. 이게 등록면허세의 가장 독특한 특징. 조세 총론할 때도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요 네 가지는 과세권자 누구란 걸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공허한 메아리죠. 너는 치져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스쿠야. 그래서 도 또는 누구야? 구야. 구. 취득세는 구가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 특강이 나온다고. 특강이. 근데 취득세는 특강이 나오지만 등록면허세는 도 다음에 특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온다고? 구청장이 나온다고. 구청장. 이해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모든 지방세는 뭐가 나오는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밑줄 얘는 모든 지방세일 때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나와 있죠. 찾았어요? 2번. 자, 거기 보면 1번 등록을 하는 자. 이 자가 바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죠. 이때 등록을 하는 자는 누구 명의자? 등기명의자. 등기명의자가 바로 등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때에 이 등기명의자는 그 사실상의 권리자를 말해 외관상 권리자를 말해 외관상.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외관상. 그래서 무슨 말이 못 나왔어? 사실상이란 말이 못 나왔어. 그래서 뭐가 나왔어? 외관상이 나왔어. 어디 봐. 173쪽 보고 있어야 돼. 딴짓 하지 마. 다 보여.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형식주의 과세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사실상이란 말이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그래서 무슨 말 나왔어요? 여기는 외관상. 외관상이 뭐?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
그냥 형식적인 권리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등기 담당 공무원은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등기 신청에 대한 실질적 심사 권한이 있고 없고 없어요. 즉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 담당 공무원이 이자가 이 등기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임을 조사해야 못해. 그냥 형식적 요건만 갖췄나 갖추지 못했냐 그것만 확인할 뿐이야. 그래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그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등기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주죠.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 담당군은 실질적 심사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밖에 없다?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부에는 뭐가 인정이 안 된다 해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즉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가 된다는 보장을 해줘 안 해줘? 안 해. 그럴 것이라는 뭐만 제공해? 추정력만 제공하는 거죠. 따라서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자와 매매를 했다 해서 그게 100% 완벽한 거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즉 등기부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최근에 한 달 전인가 한번 뉴스에 나왔죠. 크게 나와서 등기부 이 공신력 문제 때문에 즉 이자가 매수자가 상속인과 매매 계획을 체결해서 정당하게 매매를 했어. 그래서 소유권 취득했어. 근데 이 문제는 이 상속인이 어떤 주분이었냐면 아저씨가 안 가. 빨리 뭘 받고 싶은데 상속을 받고 싶은데 우리 집 아저씨는 담배도 안 펴. 여러분 저 올해 담배 끊었습니다. 지금 아직 며칠째 지금 1월 1일자 끊어갖고 지금은 요즘 저 바깥에 안 나갑니다. 예. 그렇지만 아주 그래서 여러분 갖기에 저는 올해 하여튼 금연하는 게 저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험에 합격하시고 저는 담배 끊고 응? 네. 별로 호응이 없네. 다른 데서는 뭐 호응이 막 심하던데. 자, 뭐 얘기했지? 그 상속 그 얘기에다가 그 집 아저씨는 담배도 안 펴. 매일 올림픽 공원 가서 2시간씩 운동을 해. 어? 그러니까 조만간 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술도 안 마셔 이 인간은. 그래갖고 뒷집 아저씨를 동원해서 보내버린 거야. 우리 집 아저씨가 안 가면 누굴 보낸다? 옆집 아저씨를 동원해서 보내는 수밖에 없어. 주의해라. 그래갖고 상속의 개시가 된 걸 해버렸죠. 그래서 그 배우자 명의로 뭐가 이러니까 상속 등기를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망이 자연사가 아니라 뭐야? 사고 난 거죠. 그래서 그 조카가 되는 분이 그걸 신고를 해갖고 이 사람이 잡혔어. 그래서 상속 등기가 어떻게 된가 여러분? 무효, 취소됨으로 인해서 말소가 되고 그 조카가 법정 상속인이 됐어. 이 사람은 상속인, 즉 배우자가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당한가? 응? 박탈당한단 말이야. 예전에 우리 그 뭐 영화도 한번 나온 거 있죠. 그런 영화. 그 누구지? 독한 놈인가 무슨 놈에서 지 엄마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기가 이제 그 학교 재단 이사장이 되는데 엄마가 그 아버지 살해할 때 그 아들이 손톱에 빠진 걸 입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무슨 영화 있었는데 공공의 적인가 그랬을까 아마. 힘들다 참시. 그래서 부모가 사망하면서 아들이 뭐가 된가? 법정 상속했지만 이렇게 사고를 친 거죠. 그러면 일단 상속인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박탈돼. 그럼 대습 상속, 다음 순위 사람이 상속을 받게 돼. 그래서 조카가 상속을 받은가. 그리고 그 상속을 받은 배우자는 이제 구치소 간 거죠. 잡혀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상속인가 뭐를 해갖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 사람 매수자가 매매 계약이 뭐가 무효 취소돼서 말소가 돼버려. 그래서 누구 거로 바뀌어서 그 조카라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인. 그러니까 이 매수자는 자기 부동산을 내줘야 되는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 매수자 자기는 뭘 보고 분명히 거래했어?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상속 등기가 되어 있는 상속인의 명의 확인하고 이 상속인과 등기를 매매를 했는데 이 상속인이 나중에 뭘 친가? 사고 쳤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럼 이 매매는 무효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 매수자는 소유권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돼.
그럼 이 매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 이제? 상속인과 거래 소유권 반환 청구에 대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이미 이제 어디 갔어? 교도소 갔잖아. 교도소 간 놈한테 소유권 반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해봐. 얘가 뭐하러 줘? 그럼 이 매수자만 어떡한가? 쫓겨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등기부상의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야. 타당성이 있어 없어? 있죠. 민법에 대한 그런 어떤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이 매수자 등기부상의 그 등기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이 사람 지금 매수자가 쫓겨나왔어. 하늘을 붕 뜬 거야 자기는. 그래서 그게 한번 크게 나왔죠. 그러나 우리 뉴스 안 보죠? 그냥 오로지 드라마만 볼 뿐이죠 뭐. 자,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 그래서 결론. 등록면에서는 절대 무슨 말이 못 나와? 사실상이란 말이 못 나와. 무슨 말 나와서? 외관상.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느냐? 174쪽. 자, 납세지 중에서 우리가 역시 하나 볼겠죠. 1번 부동산 등기 봅시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납세는 어디가 되는가 밑줄? 부동산 어디야? 지방세는 소재지죠. 소재지. 일단 요것만 먼저 봅시다. 부동산에 대한 것만. 자, 그 다음에 175조 비과세 갑시다. 비과세. 자,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여러분 크게 박스 보세요. 두 가지가 있네. 첫째, 국가 등에 대한 등록에 대한 비과세와 그 밖의 비과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때 1번 국가 등의 등록에 대한 비과세 옆에다 적으세요. 취득세와 동일. 그래서 이거는 이미 취득세에서 받던 거야. 그래서 누가 나왔죠, 여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누구 그랬죠, 여러분? 과세권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외국 정부나 주한국제기구가 취득하면 취득세 비과세, 등기 등록하면 등록면허세 비과세 그 얘기죠, 뭐. 다만 거기 항상 외국 정보가 나오면 뭐 확인해야 했죠, 여러분? 상호주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단서 나왔잖아.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등록 면허에 대하여 과세는 외국 정부 우리도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무슨 주의? 상호주의. 이거는 뭐와 연결된 거야? 외국 정부와 연결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비과세 보시면요. 1번 그냥 눈만 보세요. 특징 1번은 회사의 정리나 특별 청산에 관하여 자 밑줄 여기만 밑줄 칩시다. 뭐죠 여러분? 법원의 촉탁 등기. 촉탁 등기. 법원장이 누구한테? 등기소장한테 등기하라고 촉탁했을 때는 비과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은 여러분 요거는 어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등기가 아니라 저거 행정 시스템 내지는 행정 절차상의 변동에 따른 등기야. 그러니까 일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등기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 행정 절차의 변동에 따른 등기단 얘기야. 눈으로만 보세요. 행정구역의 변경, 구역이 변경되는 거 개인이 바꾸는 게 아니잖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 변경, 등기 등록 담당군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등록으로서 밑줄 주소, 성명, 주민번호, 지번, 계량 등에 대한 단순한 표시사항에 대한 뭐 여러분? 변경, 회복, 등기, 등록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3번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3번이 제일 중요해. 등록 면허세 비과세는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비과세가 나왔을 때 역시 3번 뭐죠 여러분? 밑줄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 면허세 비과세죠. 지목이 뭐야? 묘지야. 묘지. 묘지가 뭔지 모르는 분 오세요. 아주 내가 묻어버릴 테니까요. 그러면 옆에다 적으세요. 공부상 지목이 묘지는 등록 면허세는 물론이지만 여러분 저거 재산세도 비과세야. 재산세도. 자,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등록 면허세는 물론이지만 모두 재산세도 비과세다고. 재산세도. 그런데 저거 취득세는 과세야. 어디다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 여백에다 그냥 막 적어놔 일단은.
우린 적는 데 의의가 있을 뿐이야. 뭐 언제 뭐 또 보겠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상 지목이 묘지의 토지는 등록면허세는 물론 모두 재산세도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뭐는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때 과세를 할 때는 적으세요. 특례세율 대상으로서 표준 특례세율 2% 적용 대상입니다.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얘는 특례세율 몇 프로 적용 대상이라고요? 2% 적용 대상이라고요. 저거 맞나? 일단 적는 게 제일 큰 의미가 있어. 우리야. 자, 4번은 뭐죠, 여러분? 면허 X 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등록물에서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등록물에서의 비과세는. 그다음에 여러분 과세 표준 있죠? 여기부터 조금 쉬었다 갑시다.